무조건 낡은 게 안 좋은 것만 아니고 흔히들 올디스 바 굿디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지나가면서 볼 때 추억이 되새겨지기도 하고. Well, archiving is all about protecting the past. 그냥 일상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본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북도 신의주시 서가도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거가 삶의 기적이로구나 하고 이게 사는 거지. 그땐 살았다고 뭐 말할 수 없었죠. 시민의 눈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주목해서 We want to retain the past to learn going forward. 수리산이 포근히 감싸 안고 있는 이곳. 여기 산세가 예술입니다. 수려한 경관 그리고 새로움과 옛스러움이 공존하는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옛 정서가 곳곳에 배어있는 다소 평온함과 여유가 느껴지는 곳. 저는 가끔씩 지난 일상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어떤 공간들하고 연결이 참 돼 있더라고요. 아내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카페,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던 곳. 어떻게 보면 공간이 주는 힘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마을의 공간과 장소에서 추억하고 기록하는 이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도 또 잊혀져가는 기억도 모두 붙잡을 순 없지만 마을의 일상 속 풍경과 소중한 공간들을 하루하루 온 마음을 다해 기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동 군포, 이 먹는 우동이 아니고요. 예, 우리 동네 군포 이야기, 여기서 우리 동네 군포 이야기. 그래서 마을을 기록하고 하는 그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줄여서 우동 군포라고 부릅니다. 특히 마을의 소중한 공간들이 이들에 의해 달력으로 탄생했습니다. 달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카이브 기록의 일종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 사진들을 보니까 딱 봐도 여기 군포를 대표할 만한 장소들, 그런 공간들을 좀 사진으로 옮기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요 달력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단순히 이제 예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군포의 뭐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걸 위주로 찍은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잘 군포에 살면서도 잘 모르는 어떤 구석진 곳에 있는 그런 장소들, 이런 걸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군포에 이런 곳이 있다. 또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이것도 또 한때 기록이 될 거잖아요. 네. 저희가 따로 이제 시간 내서 뭐 사진 찍으러 나가야지 하고서 나가는 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들을 순간순간 그냥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군포의 기록이면서 저 자신에 대한 기록이 되는 그런 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록은 과거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데요. 이제는 사라진 마을 둔대리를 기록한 임효래 씨. 둔대리에는 정말 아까 그 시골 완전 시골 풍경이에요. 제가 작업할 때마다 집집마다 우물이 다 있었어요. 그 우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리 농사를 참 많이 지었어요. 군포에서 가까운 데서 보리밭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둔대리에는 너무 보리밭이 많아서 제가 그 고향의 그 향수를 그릴 때 한 바퀴씩 돌고 거기 가면 약간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 우물이나 그 보리 농사 짓던 곳이 좀 사라졌나요, 많이? 완전히 맨 땅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죠. 네네.
아카이브는 단순히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닌 기억과 기록의 가치를 담아내고 사라진 공간의 역사를 보존함으로써 더욱 그 빛을 발하는데요. 그렇기에 이들이 남긴 사진 한 장의 힘, 기록의 힘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공유하고 싶은 지역의 소중한 공간, 고층 빌딩 앞 옹기종기 모여있는 당정동 마벨 마을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마벨지구 이제 골목길에 들어왔는데 여기 옛날 집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집들은 굉장히 지금 예쁘게 칠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을 제가 직접 만나뵌 적도 있는데, 네네네. 예, 지금 오래된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깔끔하게 낮고 되게 이쁘고. 곱게 단장하고 잘 다듬어 놓은 담벼락을 보니 마을에 대한 오랜 주민들의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야, 여기 골목골목길마다 이 집들이 상당히 이쁜데요. 곳곳에 옛날 집들이 아직 남아 있어갖고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 나미님께서 이 마벨지구의 이 골목길, 이 집들을 특별히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군포의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초 이때 지어진 그런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어떤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군포가 농촌이었다가 공업화가 되었다가 도시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역사의 흐름을. 네네네. 그래서 이 지역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은 이곳이 먼 훗날 오늘의 삶을 엿볼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건데요. 너무 이쁜데, 와, 여기도, 와, 예. 사시나 봐요. 예, 주민들로 살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솔솔 흘러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빨래집 정말 오랜만에. 예. 그리고 이 골목길 보세요. 예. 둘이 가도 막 어깨가 닿을 듯한 좁은 골목길. 정말 좁아요. 예. 야. 여기 이 길은요, 둘이서 가기는 정말 좁은. 예. 이거 보이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 담장에 그래. 철조망 대신 박아놨던 유리병. 예, 이게 도둑 들까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해놓잖아요. 아. 곳곳에서 반가운 추억과 마주하니 이 길이 새삼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기에 이 공간, 그리고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누군가 꼭 기록해야 할 이유겠죠. 군포의 의미 있는 공간들에는 저마다의 소중한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최남희 씨가 만난 마을 주민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 여기 기념탑 건립 취지가 나와 있는데, 일제강점기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은 들판의 불처럼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역사적 한 획을 함께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군포역에 내리면 바로 군포 역전 시장이 눈에 보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오롯이 담겨 있죠. 지역 기록은 바로 주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 그들의 관점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군포 역전시장에서 오랜 시간 귀한 자산을 쌓아온 한 터줏대감을 만나봤습니다. 아, 여기 군포 역전시장. 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 깊습니다. 네네네. 1919년 네. 그런 이제 항일운동 그런 때에 네. 이제 군포 장마당으로 있었다고 해요. 네. 그때는 뭐 호계동하고 천안서까지 전부 여기 이 시장을 봤대요. 그랬는데 이제 변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1925년인가 그때 이제 군포 장마당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네. 그래서 그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군포 역전 시장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40년 돼갑니다. 네. 와, 40년. 네. 그러면은 지금하고 그 40여 년 전하고는 이 시장이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네. 그 40여 년 전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 시장에 왔을 때는
서신이라든가 안산 저쪽 바닷가잖아요. 네. 그런 해산물 가지고 머리에 이고 뭐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와서 그 오일장처럼 이렇게 쭉 군데군데 놓고 그렇게 이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왔을 때는 시장에 이제 그런 개선 사업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그 우산이라고 그러죠. 큰 우산들 치고 해서 비바람이 치면 뭐 다 날아가고 물건 다 버리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사진이야말로 잊고 있던 추억과 기억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에 시장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들을 고이 보관해온 사장님인데요. 원래 고향보다 이쪽이 고향 같은 느낌.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키고 싶은 이 시장, 이 마을의 공공유산을 차곡차곡 모아온 사장님입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기억과 기록이 아카이브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여기는 이곳은 서울기록원입니다. 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금 꺼내보고 추억할 수 있게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것인데요. 1990년대 홈비디오가 열풍이던 시절, 특별한 날마다 남겨두었던 비디오 테이프. 하지만 디지털화 시대의 아날로그 매체를 확인하기란 또 재생할 장치를 찾기란 쉽지 않았기에 아쉽게도 소중한 추억을 묵혀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기록원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시켜 시민들에게 잊고 있던 추억을 재생시켜 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를 사실 집에 다 보관을 하시고 계셨겠지만 이걸 보지 못해서 어디다 맡겨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찾아주셨고 그 비디오 테이프 내용에 관해서는 뭐 돌잔치나 칠순 고이연 이런 것도 영상도 있었지만 마을을 기록화해서 가지고 계셨던 영상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는데요. 덕분에 묵혀둔 수십 년 전의 추억들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옛 풋풋한 모습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당시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한 과거의 날들,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합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영상인데 이제 20대 초반 다 대학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요즘에 솔직히 밖에서 아이들 보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에 아이들도 없고. 근데 지금 저희 아이도 보니까 너무너무 뭐라고 말을 못하게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지금.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함으로써 당시 머물던 그리운 공간, 또 그때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성들까지 잊고 있던 기억들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을 못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파일로 변환시켜 드림으로써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고 그때 그 당시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기록원에서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서울의 역사와 기록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옛 기록들은 그곳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오늘의 발판이자 소중한 미래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평소에 전시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좀 여기저기 다니는 편인데요. 이렇게 서울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전시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특히 한강에서 1960년대 이전에 어떻게 즐겼는지 그 역사를 담아낸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새롭고 흥미롭더라고요. 서울의 역사를 모으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이 장소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 서울의 귀중한 역사를 수집, 보존, 관리함으로써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록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기록원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기억과 기록이 잘 보존되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민 기록을 활용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민 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한 기록뿐만 아니라 기록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 기록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마을 기록 활동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구청, 서대문구청에서 받고 주관할 기관을 서대문 도서관, 구립도서관으로 정하고 그래서 주민과 서대문구 구립도서관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와 저랑 이제 손을 잡고 걸었던 게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걸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 아이한테 이거를 너 그때 이거 걸었던 게 여기야. 아버지가 아니고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만들어진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고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 옛날에는 이랬더라. 옛날에는 여기가 이랬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역사 속에서 아, 그랬구나라는 것들 그러면서 좀 이 마을을 다시 한 번 더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뭘 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특별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마을에서 살아온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의 흔적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마을을 더욱 잘 알고 애정을 갖게 된 이들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평범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공간 그리고 순간들 그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아카이빙이란 마을 기록이란 말 자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 마을 기록이라는 것, 기록을 왜 남겨야 하는지 정말 유명한 사람만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유명하지 않으신 분 일상 속에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서대문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재개발이 많이 되고 제가 기억하는 장소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를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찍어놓던 사진들도 생각해보면 많이 없어지고 지금 많이 제가 알던 장소들이 많이 변해가는 거를 보면서 이런 거를 좀 사진으로 남겨놓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저희 서대문 구립도서관에서 이런 마을 기록가 활동을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거를 보고 저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의 흔적으로 나오는 기록물도 이들에 의해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을 아키비스트라고 부릅니다. 아키비스트는 말하자면 전문적인 기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경력을 갖고 전문가로서 일하는 분들을 지칭하죠. 자기 분야에서 생산된 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기록 관리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도 많이 계시고요. 기업에도 계시고 NGO, NPO 또 이런 마을 공동체 영역에서도 기록 활동에 활발히 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 모두 다 아키비스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기록가 양성 수업을 계기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자발적으로 기록하는 아키비스트들. 풍경이 달라지고 갑자기 고바위가 나오고 올라가기 힘든 골목길이 막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 길이 이어질 줄 알고 걸어갔다가 길이 막혀 있어서 서대문구 오늘의 모습들 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힘을 모아 겹겹이 마을의 기억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저희 모임의 이름은 인생을 기록해 드립니다라는 이름의 인기 드림, 네 글자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인기 드림 동아리입니다. 마을 기록 동아리입니다. 인생을 기록한다는 이들이 전하려는 그 아카이브의 가치와 마을 기록의 의미가 궁금했는데요.
보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거 볼 수 있는 동네가 아직 있구나 싶어가지고. 기록을 남긴다는 게 뭐 어떤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볼 수 있었던 건데, 근데 너무 편하니까, 너무 일상적인 거니까 기록해두지 않아서 찾으려고 보면 없어져 있는, 찾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하면 우리 후세의 다음 사람들이 보고 이때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기록을 남기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카메라 하나 들고 나가 동네를 기록하는 서대문구 아키비스트. 무엇보다 지역 기록은 공공과 시민의 기억이 함께 수집되고 공유되어야 그 가치가 발휘하기에 이들의 활동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하기에 추운 날씨에도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기록하는 이들인데요. 보시면 연탄이거든요. 너무도 평범했던 일상, 그러나 머지않아 또 변하고 사라지게 될 풍경들. 제가 모르는 곳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정말 대조되는 부분, 이쪽은 한쪽은 도시인데 한쪽은 너무 오래된 곳이고 막 이런 것들에 이렇게 발견하면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특히 오늘 이곳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가 옥바라지 길 지역으로 길 건너편하고 여기 지역, 현저동 지역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이쪽으로 두신 분들이 살았던 곳이어가지고요.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기록으로 남겨야 될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곳. 이제 이들의 기록은 단순히 삶의 기억을 넘어 시대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각자의 방식과 고유의 스토리텔링으로 마을을 기록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런던에서 4시간여 차로 달려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더없이 평화롭고 한적해 보이는 햄용 마을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곳만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인데요. 마을 곳곳에는 얼핏 봐도 꽤 오래돼 보이는 고즈넉한 건축물들이 인상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세월 이 마을을 기록하고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마이클 쿠퍼 씨인데요.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그룹을 세운 마이클 쿠퍼 씨. 2대의 공공 컴퓨터를 지역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웹사이트에 그 기록을 저장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에게 받은 옛날 사진들을 디지털화하고 이 기록들로 이 마을 주민들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직접 보고 공유하고 함께 소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Well, I think it's unusual that a village this size has such a good archive and has such a good understanding of history. I think what really helps is Hemyock has got a really interesting history to it, and so many parts throughout throughout its history, whether it is the railway or the milk factory or, and so it goes on. And so to me, that's a really good catalyst for creating an archive. 오늘은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마이클 쿠퍼 씨와 함께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그룹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인데요. 성별도 연령도 제각각이지만 마을에 대한 애정과 기록을 향한 열정으로 모두 진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원래 회의를 통해 각자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들. Because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past of where they live. Not everyone, but these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way this place was, say, 100 years ago. Because change in this country has been gradual through hundreds of years. 그리고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사진첩을 갖고 온 거시 자매인데요. 오래된 아버지의 사진첩, 영국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사진들입니다. Goodness knows what camera was used, but this was when my father was there. But these are the various. You probably recognise these names. Imien River, 임진 리버, Yeah. 임진강. 와, 이곳에서 파주 임진강의 옆모습을 볼 줄이야. Yo, it was ice. It was so cold that winter. I remember Mum saying. Very 임진이 is North Korea? Yeah. Is It is in North Korea. Is it North Oh, I Korea? assumed it was right on the border. 아버지가 1950년대 한국에 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I think Gloucester Hill. I think Gloucester Hill was an important battleground in the war, and Dad obviously went there. 공군으로 참전한 아버지께서는 파주 설마리 전투에 영국군 제29여단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와, 기록의 놀라움. 기록은 정말 그곳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기록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 마이클 쿠퍼 씨와 함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세인트 메리 햄요 교회인데요. 오래된 아치와 고급스러운 빅토리아 벤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과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Well, archiving is all about protecting the past. A lot of the youngsters are moving into totally new technology, looking at the mobile phones all the time, looking at computers, playing games. What they're unaware of is how life was. And they're not that interested in how we used to do things. But having an archive of good material, which is surprising to them. They didn't realize there was a milk factory. They didn't realize that there was a railway station in Hemyock. There's no evidence of railway now. But there is a station road. And of course, the children at the school are saying, why do we have a station road? Because we had a station. And they can then look at the evidence of the railway line. 아카이빙이야말로 마을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며 이는 매우 흥미롭고 멋진 일이라는 마이클 씨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이 오래도록 역사를 지키고 보존, 계승시켜 나가고자 하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햄욕성인데요. 과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공간이 그리고 기록이 존재하기에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성에서 거주하는 마가렛 셰퍼드 씨를 만나 좀 더 성을 둘러보았는데요. And then this is the 15th century stuff. Do you want to talk about Lord Dinham? Well, in 1450, the owner of Hemyock Castle, Sir John Dinham, rescued. He was the captain of the Yorkists. The Civil War was the Yorkists against the Lancastrians. 주민들과 무언가를 보며 얘기 중인 마이클 씨.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이곳에 1850년대 주민들이 서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처럼 지금 이들의 모습도 머지않아 역사가 될 수 있기에 의미 있게 기록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과거와 오늘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작고 사랑스러운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바로 비턴 마을. 거리를 걷다가 발견한 동네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 아기자기한 상점 같기도 하고 골동품 가게 같기도 하고 창안으로 비친 물건들이 사뭇 독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겹겹이 쌓아온 마을 기록들로 이루어진 작은 박물관인데요. Do you remember the Well, that's still going, Bert, isn't it? Yeah, the fox. 이 공간은 이곳 비턴 마을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그룹이 직접 만들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Back in the 1960s, the council planned to put a bypass round Bittern shops, and lots of people were against it at the time, and they knew it would knock down lots of old buildings, which it did, didn't it, Bert? Yeah. And so some of us started collecting things, shops, and we're closing down, and we collected like the till over there, the cash register, different things like that. And then it was suggested that we showed slides from these pictures, and lots of people came to the church hall to watch slides. And then we decided to start a society. And we had a few meetings, launched the society 43 years ago, and we've been going ever since. I'm the only founder member left now from the beginning, but we've got lots of members all over the world who get our magazine sent to them, and we meet once a month, and we run the museum. 어릴 때부터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수집해 왔다는 이한 씨인데요. 그렇게 그는 43년 전 아카이브 그룹을 만들고 그를 필두로 어느덧 마을 주민 160여 명이 모여 자발적으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소장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어 이렇게 작은 공간을 만들어 함께 마을 기록을 이어나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역시 기증을 통해 이 작은 박물관을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 주민이 이한 씨에게 어느 화가의 집이 어딘지를 묻는데요. 그녀가 화가의 집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1891 census, but not the earlier one. Right. So do we know where he came from? Ottery St Mary in Devon. Oh, right. He was born. Yes. And it says on that thing that he spent the last 20 years of his life here. 그 그림의 장소가 어디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곳을 찾아 물어본 것인데요. Because last week I went to the art gallery because I'm interested in art, and they were showing the pictures of a local artist. And when I went down there, some of the pictures they had on view were of this area of Bittern before it became built on. And there was one or two of them were actually from Bittern. In the mornings, you can't come through into this bit, and this is where you can look at all the information and ask questions, and they're just all enthusiastic. 마을 곳곳을 기록해온 이한 씨였기에 자신의 기록물을 통해 그 해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전통을 보존하는 길은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은 마을의 옛 모습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일했던 삶의 현장을 찾은 이한 씨. 그렇게 이한 씨와 마을 주민들이 수집하고 보존한 기록물은 이 비턴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잠시나마 그때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서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공동체 아카이브를 실현하고 있는 마을이 국내에도 있는데요. 마을과 사람, 또 자치의 생태계 그물망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서울시 금천구 마을 공동체 기록관인데요. 모든 지역 주민은 기록가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아카이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마을에 있는 지금부터 예전까지 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마을 교과서예요. 네네.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3학년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사회교과 시간에 이제 그 사회교과 단원 안에 우리 동네를 알아보는 우리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 있어요. 이제 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마을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금천구의 이야기를 담은 자료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지역의 동네 주민들하고 활동가들하고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교과서가 바로 이 교과서예요.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7년 전국 최초로 탄생한 금천구 마을 교과서. 아이들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마을 공동체 기록관은 과거를 기록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미래 세대를 위한 오늘을 기록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고 어떤 곳이었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없는 자료들을 좀 축적을 하고 찾아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최초란 참 쉽지 않은 법이죠. 하지만 마을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이들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카이브 전시회도 여셨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의 이야기를 공유해온 이들. 연도별로 기록들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마을의 역사가 곧 본인의 삶의 역사임을 알기에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온 금천구 마을 공동체 기록관. 그렇게 지역 주민과 마을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외관부터 범상치 않아 보이는 어느 가게에서 금천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쩌면 금천구의 산 증인인 한 아키비스트를 만났습니다. 이 중국집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1951년생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중국집이 1951년도에 개업을 했어요. 저와 이야. 같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오. 선생님하고 나이가 같다고요? 네. 이야, 그럼 더 각별하시겠네요. 네. 특별하고. 예. 오. 이 금천구가 예전에는 영등포구. 예, 처음에 경기도 시흥군 동면이었어요. 네네네. 여기가 동면이었는데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면서 영등포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서 개발이 막 시작이 돼갖고 여기 국도에서 50m 도로를 내느냐고 먼지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네. 먼등포. 그다음에 네네네. 비가 오면은 질어서 진등포. 장어 없이는 못 다닌다고 할 정도로 네네네. 그렇게 변화하더니 지금은 아주 근사한 도시가 됐죠. 네. 그것도 재밌는 또 예. 일화가 있었네요.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오시면서 그 추억에 저희 네. 동네 이 동네 마을에 그 추억이 있었던 장소 공간들에 대한 어떤 사진도 찍어 예.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요 사진인데요. 예. 여기에 면사무소 개소식 때 시루떡 준다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가서 떡 먹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얼굴을 짓고 표정은 이렇게 사진 찍으셨는데 사실은 이 내막에는 이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네, 맞아요. 언지랑 같이. 네. 아직도 이 오래된 흑백 사진 속의 추억을 생생히 기억하는 그녀. 아마도 이 사진,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면사무소였던 곳은 이제 어린이집으로 변했는데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기록이 있기에 그때의 기억과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마다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들입니다. 공동체의 기록이야말로 마을 아카이브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때론 외롭고 긴 여정이 될 수 있을 이 길을 강원도 철원군, 이곳에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복 지역인 철원의 사라진 역사를 되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철원을 기록하고 있는 김영규 씨. 그가 이곳 철원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연치 않게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지역사 자료 사업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 자료 조사 사업을 벌였는데 내 고향 철원이 최근에 100년의 근현대사 자료가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철원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38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공산치하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그 공산치하의 5년간의 기록이 전혀 없고요. 또한 6.25 전쟁 3년 기간 동안에 전쟁 상황에 뭐 있었던 기록도 전혀 없고요. 그렇게 철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영규 씨는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수많은 어르신들 구술 조사를 통해 공산 치하와 남북 전쟁을 겪으며 통째로 사라진 철원의 역사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치열한 역사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담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나아가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는 고단한 삶을 이겨내온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며 생생한 증언을 듣고 수집했습니다.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 이미 그때 이제 북한도 완전히 공산체제가 확립되었을 때 확립되었을 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49년도 그게 되니까 49년도가 되어 왔죠. 직접 겪지 않은 과거이기에 그들의 증언은 사라진 철원의 역사를 축적하는 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뭐 이 어르신은 지금 신의주 분이신데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또 방공포로가 됐다가 다시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그 당시에 이장님이셨는데 이장님을 지냈던 분이죠. 아무튼 뭐 인민군도 갔다 오시고 또 포로도 되셨고 한국군도 갔다 오시고 일제 땐 징용까지 하셨던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어르신이에요. 그 해방이 되니까 일본군이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럼 다 불이 되고 혜태지고 내 마음대로 가려는 거죠. 그렇죠. 고향으로 가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기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차가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예, 걸어서 길림까지 걸어와고 길림에서부터는 기차로 용케 붙잡고서 며칠 기다려서 또 타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대부분 뭐 인민군에 한 3, 4년씩 갔다 오고 또 한국군도 3, 4년 갔다 오고 뭐 대부분 한 7, 8년을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마치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나는 그래도 살아나지 않았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뭐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불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와, 참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 그 전쟁을 겪었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만 들고 어쩌면 다소 막막했을 수도 있을 이 일을 그저 묵묵히 걸어온 그렇게 그 전쟁을 관통하는 철원의 현대사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특히 철원에서 소개하고 싶은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함께 찾았는데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역사적 상징물인 승일교. 한탄강 협곡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콘크리트 다리인데요. 이제는 노후화로 차량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다리 모양이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열했던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스며져 있기 때문인데요. 김영규 씨에게 그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다리는 다리 공사가 시작된 거는 1948년입니다. 48년이면은 여기 철원이 공산체였거든요. 그래서 공산체에서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를 한 절반밖에 못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지금 저쪽에 멀리 있는 쪽이 북한에서 놓은 다리예요. 북한에서 공사 시작하고 전쟁이 나버리면 다리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남북 간의 공방전이 한창 진행 중인 1952년도에 이제 미군이 여기에 이제 진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군이 이쪽에 있는 다리를 마저 완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양새가 남북이 반반 놓은 꼴이 된 거죠. 그 굴곡진 역사와 함께 이 다리가 철원 주민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공산치하에서도 이 다리 공사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원 지역 주민들이에요. 바로 이쪽에 장흥리나 내대리나 문해리 주민들이었고요. 또 실제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 공사에 직접 와가지고 모래를 직접 빨아서 공사를 했다. 역사의 흔적과 함께 철원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다리. 철원이 평화의 씨앗을 품고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을을 기록하려는 이들처럼 민간 기록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자료나 공간 등의 확보, 오래된 기록들의 훼손 등 여러 넘어야 할 산들은 꽤 있었는데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록 매체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기록 매체의 발전사를 가까이에서 꿰어볼 수 있는 기록 매체 박물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부터 그 외 다양한 귀한 기록 매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특히 눈으로 기록하는 초창기 사진기와 입체경, 그리고 영상기나 귀로 기억하는 다양한 녹음기 등 반가운 매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 기록 매체들은 국제 입찰을 통해 수집하기도 하고 기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유산 측면에서 민간과 개인 자료에 대한 수집 범위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 보존 서고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1200만여 권의 도서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특히 책의 훼손을 막고자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서는 공기를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보존팩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보존, 복원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규복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총독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내려고 있는데요. 자료의 보존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매체가 쉽게 열화 훼손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이 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내 유일한 한부를 갖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매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체의 원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이곳에선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록의 형태와 재질에 대한 과학적 보존,
복원 방법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이곳. 먼저 상태가 좋지 않은 간행물들을 자동 로봇 스캐너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혁신에 신속히 대응하며 자료의 연구 보존 환경을 발빠르게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록은 무엇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어야 그 가치가 빛을 더 발하는데요. 훼손된 자료를 보존, 복원 처리하고 고해상도 디지털 촬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장 장소를 디지털화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옛 문서를 원래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 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그리고 소장 문화재, 귀중본, 보존용 자료 등을 보존, 복원 처리하는 곳도 찾아가 봤는데요. 센터장님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물리적, 과학적으로 훼손된 자료를 수작업에 의한 복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 주로 컨서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제본이라든지 종이의 속지라든지 그다음에 커버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펼치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청량이라는 우리 잡지 창간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저기 훼손된 부분입니다. 자료를 펼치다 보거나 또 이 부분을 많이 만지다 보면은 요 재본된 부분이 훼손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고유의 한지로 요 원래 종이와 유사하게 염색을 해서 이렇게 덧대는 작업을 실시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쪽에 안쪽에 힌지 부분에 보강이 되고 이 안쪽에 내지 부분도 지금 색상을 맞춘 우리 한지가 보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수명을 연장돼서 우리 후대가 이 자료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해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문서뿐 아니라 영상도 있죠. 옛 중요 영상들을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 업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센터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보존, 그 다음에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후대가 과거에 우리 세대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화유산을 그대로 전승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이것이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보존 업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